소위 사법농단, 특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사법농단, 특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언론들이 쓰고 있는, 특히 검찰에서 쓰고 있는 그 농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단이라는 단어는 맹자가 쓴 공손추장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친구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시장에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얻은 정보로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막 물건 사고 팔고 해서 사익을 엄청나게 취한, 돈도 벌고 자연히 권세도 얻고 했던 것, 즉 높은 데 올라가서 사익을 취하는 것을 농단이라고 부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위 이 파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사익을 취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최순실하고는 확실히 구분돼야 되죠. 그죠? 최순실은 사익을 취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더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더 지위가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들을 최순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모욕을 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사법부에, 예? 진짜 정말 존엄해야 될 사법부의 수장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하는 거는 우리들에게 침뱉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과 검찰이 앞으로 절대로 이 농단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걸 컨텍스트라 그러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가. 어떤 사람이 옆에 누워서 자는 사람 그거를 그냥 우왕청신화를 훔쳤다 이러면 나쁘죠. 그러나 그게 만일에 그 옆에서 지금 심장이 약해가지고 막 허덕허덕한 사람을 돕는데 이 사람이 잘 안 깨가지고 할 수 없이 급하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컨텍스트,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이걸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정말 그 검찰과 그 청와대에서 이걸 추진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서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으신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예. 제일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소위 대법원장과 그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같은 이런 양승태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다 이룰 거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돈을 덜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인기가 필요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런 거 안 해도 이미 잘 살았고 평생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했어요. 예. 남은 여생을.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최순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애국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죠.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딱 한 개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사법부의 최고 리더들이 재판의 결과, 재판의 과정의 이외에 대해서 전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몰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게 이슈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이 사람들이 재판부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하는 재판들이 가능하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그것이 이슈가 되지 싶어요. 그죠? 예.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부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사법부라는 것이 만들어진 그 이면에 어떤 동기와 어떤 철학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하나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체제에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의 모델이 있죠. 하나는 미국식 모델이고 하나는 독일식 모델이에요. 네. 이 둘 다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어느 하나가 꼭 옳다고 이렇게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 나라 상황에 맞게 미국식 모델과 독일식 모델이 다 이제 충분히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상황이 다르니까 맞게 작동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모델들입니다. 먼저 미국식 모델을 볼까요? 미국식 모델은 우리 다 아는 대로 우리 18세기에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만든 이제 그 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거죠. 그죠? 형성된 건데 이 사실 이 모델이 미국식 모델이 생겨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이 재헌 의회의 사람들 간에 굉장히 큰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삼권 분립에는 합의를 했어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자. 좋다. 예. 그러면 만일에 근데 이 삼부 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됐을 때는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게 가장 큰 토론 주제 중에 하나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회가 국민을 대변하니까 의회가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주장을 했었어요. 거기에 많은 동조가 있었는데 그때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참 위대한 지도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의회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선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이게 정말 앞뒤를 못 가릴 거다. 그러니까 나라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사법부에게 그 결정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공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법부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사법부가 정말로 그 막강한 행정부와 이런 모든 것에서 의회로부터 독립해서 정말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미국식 모델의 사법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연방 판사는 모든 정치적인 혹은 행정적인 고려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오로지 헌법의 합치성, 어떤 사건이든지 판결이든지 이 헌법 합치성과 그동안 있었던 법률의 그런 일관성, 논리적 일관성에 맞춘 거기에만 집중해서 판결을 내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도 받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제도를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건 어떤 제도냐? 구체적으로. 첫째로 모든 미국의 연방 판사들은 전부 다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쫓겨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90이 되든 100이 되든. 그 다음에 승진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연방지방법원 판사예요. 예. 그 다음에 승진이라는 게 없어요. 예. 예. 승급이라는 게 없어요. 월급이. 예. 예. 월급이 뭐 이 사람은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없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전배가 없어요. 당신 한번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한 법원 판사 한 사람이 완전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이제 자리 잡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법적인 안정성이 오늘날의 미국을 이루는데 어마어마한, 누구도 그 권위에 대해서는, 왜? 죽을 때까지 아무 그 걱정이 없는 사람이 개인적인 무슨 그거를 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미국 사회의 안정을 갖다가 이루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뭔가 이렇게 뭐 지시하거나 뭐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돼버렸죠. 완전한 독립을 가지니까. 그에 비해서 독일식 모델은 어떤 건가요? 독일은 말하자면 비스마르크가 18세기 후반에 통일 독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는 소위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안에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그것도 있는데요. 그 헌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하면은 사법부도 사실상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의 다른과 입법 행정과 같은 하나의 정부의 기관으로서 이것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행정을 같이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체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했는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부강병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 독일식 모델을 일본이 땄고 우리는 일본의 모델을 땄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그런 어떤 철학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사법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사법부도 개별 재판부도 재판이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 기관의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가장 극이적인 대표적인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법부는 하나의 관료 조직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상하가 있어요. 상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 일반 재판에도 개별 재판에도 주심이 있고 배심이 있지만은 여기는 관료 제도가 가지는 그런 속성이 그대로 다 있어요. 첫째, 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 못하면 승진을 못해요. 지방법원에서 있다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임기가 있어요. 잘 못하면 10년 되면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전배라는 게 있어요. 또 전건을 다녀야 돼요. 여기서 뭐 잘못하다가 저 시골에 가가지고 몇 년 썩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재판부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진 어떤 그런 그 하나의 혼연일체로서 국가의 어떤 사명과 여기에 기여하는 하나의 존재로서의 자리를 기능을 맡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일에 중동의 테러 단체가 한국에 왔어요. 뭐 당당하게 정식으로 입국해가지고는 사람을 포섭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그 특별한 불법이라는 걸 뭐 정식으로 그거를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런 조짐이 있을 때, 검찰이 이를 이제 신문제를 삼아가지고 기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범형을 줘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떤 형태의 사법부가 국가의 이익, 그 당시에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그 이익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가. 또 사법부의 지휘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어떤 유도라고 할까요? 자연스러운 그런 걸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면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사법부를 국가 기능의 전체 기능, 입법 기능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하고 합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사법부의 수장과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가 국가의 이익에 맞게 이렇게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예를 들면 부국 강병이라든지, 혹은 뭐 저기 사업 활성화라든지, 그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혹은 뭐 남북 관계의 뭐 어떤 이완이라든지, 뭐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하면서 사법부가 이렇게 그걸 갈 수 있도록 사법부의 지휘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그동안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랬고 방향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하고는 전달하는 거죠. 예. 대법원은 절대로 밑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전혀 신경 안 쓰지만 우리는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지금 부강평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의 혼연일체로서 나아가는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 사법부나 우리 정부에서 우리 사법부가 정말 독립된 재판부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본 오리엔테이션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식 제도. 둘 다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이거는 독일식은 그쪽에 맞고 저쪽은 저쪽에도 맞고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죄인식 해가지고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 사실과 조리에 맞지 않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정말 공개적으로 우리가 정말 오픈해서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미국식 제도가 장점이 있다면 그거를 따르고 싶다고 생각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거 공개 토론을 해서 이걸 갖다가 같이 정말 우리 사법부의 승진제도, 임기제도 이런 거 없애가지고 진정한 독립을 주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개혁을 갖다가 시도하는 것이 저는 맞지. 사람들 창피하게 시키고 우리 사법부를 갖다가 무슨 최순실급의 리더들로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의 자부심을 갖다가 흐트려 버리는 이거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